우리 김 의원님께서 그 시도 통화를 하게 되면은 그 많은 건 재정적 측면에서 그 도에서 뺏기고 그 시에서는 2천 얼마 남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그 통계 그런 게 아니고 네. 광역단체가 없어짐으로 국고보조가 지금 99년 말 현재 기준이 된다면 2,300억 정도가 일반시가 되고 이런다면 교부금이나 양해금을 주지 않고 광역이들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 지역의 총괄적으로 손해다. 그런 수치를 그런 부분에 말씀드립니다.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충분히 보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왜? 도에서 대전시하고 충남이 통합됐을 경우에 도에서 대전시에다가 징수의 한 47%가 그 재정보존금 등 해가지고 약 50%가 광역시는 50만 이상은 일반시보다 군보다 20%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김 의원님. 재교부가 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대전에서 그 징수액이 500억이다. 하게 되면은 거의 한 250, 50%가 다시 재보존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것도 너무 많다. 하게 되면은 도세 징수 교부율을 인상 조정하는 특례 조치를 취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지방도로 관리비라든가 하수종말 체류장 건설도 일단 건설비 등이 도 양형으로 집행됩니다. 이게 대전 충남이 통합이 되게 되면은 시에서 부담할 것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또 광역시에서 부담하던 그 담배 소비세라든가 그 45% 그 300억이 그리고 또 교육특별 해결 전출이 되고 중등 교원 인건비 몇 프로가 지금 시에서 지금 교수가 주고 있습니까? 한 54억 원이 더 연간 400원을 갖다 금년부터 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물론이죠. 세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뭐냐? 이것도 금년부터입니다. 그지? 이게 뭐냐? 이런 부분은 이 정치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바로 캐치하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 생각은 이런 부분이 다 광역시 통합에 하는 하나의 빈밀을 갖다 정하는 거 아니냐. 우선이는 저는 이렇게 믿고, 그리고 충남도 단독으로 아마 2000년에 비해서 금년에는요, 한 3천 원의 국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따라서 일부가 주장하는 어느 학자가 주장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광주와 이렇게 대전하고 충남 통합되게 되면은 우리 대전의 이 재정시가 기운이 약화된다. 그래서 대덕빌라라니 이 추진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좋습니다. 네. 제가 반론을 하죠. 현재 세원이 대전광역시가 더 많은데 도보다 뭘 받아서 어떻게 더 준다는 겁니까? 지금 시하고 도하고 통합했을 경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하면 대전시민은 손해라는 논조로 말씀드리는 그 거죠. 손해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대전시민은 우리가 낸 세금을 농촌이나 이 오지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제 못 주겠다. 김 의원님이 국가에서 재정보증금을 줘도 너무나 억울하다. 그렇죠. 억울한 부분은 도세징수의 기부를 인사조정 특례 조치를 취하는 방향이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면은 대전 시내 정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시민이 낸 세금을 예를 들어서 이 오지나 이런 데 시군에 도와주는 거 아니냐. 고로 대전시는 당면한 지하철 같은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하기 어렵지 않느냐. 당면한 동구의 동서관통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도 통합 안 됐을 경우에 대전시에서는 지방도로 관리비나 하수종말 처리 건설비 등은 다 뭘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까? 꼭 보조도 있고 시비 자체에 보조하고 그러죠. 도양형도 집행되죠? 이 도양하고 도하고 무슨 관계가 했을 없죠. 경우에. 네? 또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것이 도양형으로도 집행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대전시에서 부담할 부분을 도에서 또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대전시는 그런 자료가 이게 있습니다. 재정난이 이렇게 재정난이 신경 안 충남도는 재정 자립도가 33%밖에 더 됩니까? 예. 대전은 80%가 다 돼요. 아니죠. 그럼 충남도가 30% 본청은 26.8%입니다. 그러니까 30%가 아니고. 뭘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단체가 이렇게 뜻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미사 여부에 지나지 않지 현실적으로 수치상으로 안 맞아요. 수치가 안 맞습니까? 재정 자립도도 그러고 이것이 그러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가 지금 59.4%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대전시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78% 정도 돼요. 예. 우리 충청남은 30.5%입니다. 그럼 대전하고 충남하고 합쳤을 때 몇 프로가 됩니까, 이것이? 그럼 인구 비례를 따집시다. 어디가 더 걸거나.
대전 인구는 지금 광역시 인구는 140만 정도 되고 이제 인구 충남도는 인구도 190만이죠. 지금 그 김의원님이 조금 가진 자가 전화가 이런 뜻인데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토론이 초반부터 이 재정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이 재정 관계는 지금 우리 김남욱 의원이나 또 그 도에서 나오신 저 박찬종 의원하고는 조금 어떤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다시 한번 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여기서 잠시 그 열기를 좀 식혀봐야 되겠어요. 우리 교수님들 지금 두 분의 그 설전을 지켜보고 계신데 두 교수님들께서는 시도 통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저는 제일 먼저 이 시도 통합의 문제는 우선 통일 문제와도 한번 결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북한과의 지방행정의 통합체제를 미리 선행적으로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독일에서도 이미 통일의 과정에서 미리 어떤 통합적인 또는 표준적인 지방행정체제의 구축을 준비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통일이 앞으로 좀 더 가까워질수록 시도통합 같은 행정구조 개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왕 시도통합을 하는 이 마당에서는 그러한 통일 문제까지 결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시도통합이 지금 사회자께서는 대전에서는 반대하고 충남에서는 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지금 이 시도통합을 그 문제시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은 또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예. 이를테면은 광주와 전남의 경우에는요. 이 전남이 이 도청 이전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무한으로.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광주 시민들이 이제 도청 이전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시도 통합을 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아, 광주는 광역시에서 통합을 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지역과 지역 간의 반목과 갈등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중앙 전체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겠고 지금 우리는 이 시도통합이라는 중대 사안을 놓고 어떻게 하면 지역이 공동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느냐 차원에서 지방과 지방민과 지방민들이 서로 단결하고 화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절대로 경쟁과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이것을 지방에 미루어서 지역민들이 갈등 속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 능력 차원에서 통일 대비 차원에서 주민 화합 결속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의 분석과 자료의 검토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이 현안 문제만 놓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지금 지방 재정 문제에 이제 서로 부담 문제에 대한 서로의 갈등도 이것이 통합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마련하느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 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또는 당위적으로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될 거다, 우리가 부담할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통합이 실로 이루어진 후에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통합 전에 우리가 충분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권성필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육등 교수님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제가 강조하셨던 그 지역 화합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문제가 주로 이제 정치권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 공론화가 돼야 될 것이고 지역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더 큰 틀에서 봐서 통일을 말씀하셨는데 통일보다 더 큰 세계적인 흐름, 그래서 정보화라든가 아니면은 세계화라든가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통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결정이 20년이 갈 거다, 30년이 갈 거다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산하신 것처럼 뭐 양육금이나 교부금 문제가 이거 뭐 1, 2년 예산제도가 바뀌면 바로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도가 한번 정착되면 적어도 10년, 20년 갈 텐데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행정이 가볍고 경량화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려면은 작아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통합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지역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이런 자리처럼 최대한 문제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두 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중앙에서 여기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건 지역민들이 어떤 합의되는 의사를 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대전 충남이지 대전 충북계가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정서적인 걸 얘기하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어떤 틀이 됐다라고 하는 걸요. 그 안에서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자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바탕과 그리고 이 긴 10년, 20년 비전을 볼 때 문제는 중간에 단기적으로 5년, 10년의 문제를 갖고 판단하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통일 이후를 내다본다면은 이거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통합에 관해서는요, 이 통합,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통합